여러분이 아침마다 먹고 있는 그 견과류가 지금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믿고 드셨겠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그 선택이 오히려 콩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기엔 허전해서 밥 대신 견과류 한 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확인해 온 현실입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2번, 3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다리가 예전보다 쉽게 붓고 무거워졌다면 그 원인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이 식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에 좋다길래 먹었어요. 과자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문제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먹는 시간, 먹는 종류, 먹는 양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예전처럼 드시면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콩팥이 무서운 이유는 아프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답답하고 위장이 나쁘면 바로 불편함이 오지만 콩팥은 상당히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픈 데도 없었고 검사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 아침에 머리가 멍한 느낌이 계속되는 것,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묵직해지는 것,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나이 탓이라고 넘겨졌을 뿐입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본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60세 이후에 콩팥은 젊을 때와 같은 콩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 필터처럼 빠르고 힘차게 작동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혈액을 걸러내면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는 조금씩 낡아갑니다. 역과 속도가 느려지고 처리할 수 있는 양도 줄어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아프지도 않고 큰 이상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처리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졌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1시간 걸리던 일을 이제는 2시간이 걸려서 처리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콩팥의 능력은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여전히 젊을 때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견과류처럼 지방이 많고 미네랄과 활성,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콩팥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한 줌이 지금은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음식에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혈관 문제까지 겹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콩팥과 뇌는 모두 아주 가느다란 혈관에 의존하는 기관입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콩팥은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기 어려워지고 뇌는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지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머리가 맑지 않다는 느낌이 옵니다. 집중이 오래가지 않고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두고 머리가 나빠졌다고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콩팥과 혈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조절 능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물을 조금 덜 마시거나 음식을 조금 짜게 먹어도 몸이 알아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콩팥이 수분과 전해질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마다 견과류 한 줌, 저녁에도 한 줌, 거기에 소금이 묻은 제품까지 더해지면 콩팥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합니다. 밤에도 일을 해야 하니 야간뇨가 생기고 몸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신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붓는다면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특히 콩팥을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견과류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흔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다음 파트 2에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콩팥을 실제로 가장 많이 지치게 만드는 견과류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왜 문제지? 나는 늘 먹어왔는데?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더 위험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해바라기 씨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60세 이후 콩팥을 조용히 압박하는 가장 흔한 간식입니다. 집에 하나쯤 없는 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흔하고 손이 심심할 때 가장 쉽게 집어먹게 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대화하다가도 무심코 한 줌, 두 줌 먹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도 많고 심장에도 좋다더라. 과자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젊었을 때라면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콩팥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몸에 들어오면 반드시 콩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옥살산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수도관 안에 물때가 조금씩 끼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물도 잘 나오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때가 계속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잘 안 나오거나 막히게 됩니다. 옥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 속에 아주 가느다란 관에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결정처럼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신장결석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어느 날 허리를 부여잡고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의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통증만이 아닙니다. 결석이 생기면 몸 안에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 염증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 영향은 머리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유 없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며 기억력이 흐릿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녁에 해바라기 씨를 간식처럼 드시는 경우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술까지 곁들이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술은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고 탈수 상태에서는 옥살산이 더 쉽게 결정화됩니다. 물이 부족한 수도관에 물때가 더 빨리 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해바라기 씨를 하루에 한 줌 정도라 생각하셨겠지만 60세 이후에 콩팥에게는 그 한 줌이 결코 가벼운 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드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이제 건강 간식이 아니라 콩팥에게는 분명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 견과류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콩팥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챙겨 드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예로부터 기운을 보충해 준다, 노인에게 좋다, 콩팥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실제로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소량의 호박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시작한 60세 이후의 몸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박씨에는 칼륨과 인산염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반드시 콩팥이 적절히 배출해 주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콩팥을 하나의 폐기물 처리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이 새 것일 때는 폐기물이 많이 들어와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낡으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폐기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60세 이후에 콩팥은 바로 이 낡은 공장과 같습니다. 칼륨이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이유 없는 피로감, 다리 저림, 가슴 두근거림, 숨이 쉽게 차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산염이 쌓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인산염은 칼슘과 결합해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수도관 안에 석회가 끼는 것처럼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 기능은 더 빨리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어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지속됩니다. 진료실에서 실제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아침 호박씨를 한 숟갈씩 드셨던 분들 중에서 검사해 보면 인산염 수치가 이미 높아져 있고 콩팥 관련 수치가 불안정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전혀 문제 없다고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호박씨는 아몬드나 호두처럼 부드럽게 작용하는 견과류가 아닙니다. 같은 양이라도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훨씬 큽니다. 마치 같은 무게라도 솜과 모래주머니가 전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다리가 자주 붓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숨이 예전보다 쉽게 찬다면 호박씨는 지금의 몸 상태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호박씨는 모든 노년층에게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콩팥 상태에 따라서는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바라기 씨와 호박씨 두 가지 견과류가 콩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옥살산, 하나는 칼륨과 인산염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더 흔하고 더 쉽게 접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견과류, 바로 땅콩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견과류는 값이 싸고 익숙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 3에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견과류는 아마 가장 익숙할 것입니다. 집에도 있고 술자리에도 있고 명절 선물 상자에도 빠지지 않는 바로 그 견과류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세 번째 견과류는 땅콩입니다. 값이 싸고 흔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간식이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을 견과류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땅콩은 콩류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땅콩은 재배와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에 오염되기 매우 쉬운 식품입니다. 이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독소는 간과 콩팥 모두에 부담을 주는 물질입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몸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해독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여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간이 먼저 독소를 처리하려 애쓰고 그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다시 콩팥이 걸러내야 합니다.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청소기를 2대 돌려야 하는 상황인데 둘 다 이미 오래 사용한 상태인 셈입니다. 여기에 땅콩의 조리 방식이 문제를 더합니다. 대부분의 땅콩은 소금에 절여지거나 기름에 볶아져 나옵니다. 이때 들어간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콩팥의 미세 혈관을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술과 함께 먹는 땅콩은 콩팥에게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술은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고 소금은 수분을 붙잡아 몸을 붓게 만듭니다. 콩팥은 이 혼란 속에서 밤새 균형을 맞추려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땅콩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유 없이 피곤하고 다리가 자주 붓고 소변색이 진해지고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줄 알았으면 진작 안 먹었을 텐데요. 문제는 땅콩이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땅콩을 건강 간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분명히 조심해야 할 음식으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네 번째 견과류는 맛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드시는 것입니다. 씹기도 편하고 속도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먹는 순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문제는 60세 이후에 몸이 이 변화를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급히 분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인슐린의 작동 효율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 잘 안 열리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캐슈넛을 간식처럼 먹으면 혈당은 급하게 오르고 인슐린은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콩팥의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콩팥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뇌는 일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뇌는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머리가 멍해지고 방금 들은 말을 잊어버리고 집중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캐슈넛을 오후나 저녁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은 이런 변화를 더 뚜렷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 캐슈넛을 먹고 나면 괜히 졸리고 밤에는 잠이 깊지 않고 아침에는 머리가 무거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두고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날 혈당이 크게 흔들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너무 빠르게 작용하는 음식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혈당이 들쑥날쑥한 분들, 야간뇨와 기억력 저하를 함께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캐슈넛은 지금의 몸 상태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해바라기 씨, 호박 씨, 땅콩, 캐슈넛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다른 이유로 콩팥을 힘들게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콩팥이 지치고 혈관이 손상되고 머리가 점점 흐릿해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견과류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급 간식, 건강한 삶의 상징처럼 여기는 바로 그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의외로 가장 무거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 4에서 그 마지막 견과류와 함께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견과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견과류는 많은 분들이 잘 사는 사람들의 간식, 심장에 좋은 고급 음식, 건강한 삶의 상징처럼 떠올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더 의심하지 않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의외로 가장 무거운 선택이 될 수 있는 견과류,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부드럽고 기름지며 입안에서 천천히 녹는 느낌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자주 선택됩니다. 그런데 이 고급스러움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카다미아의 대부분은 지방입니다. 칼로리의 상당 부분이 지방에서 나오고 그 양이 매우 많습니다. 젊고 소화 기능이 좋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위장이 예전 같지 않거나 간이나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많은 지방이 몸 전체에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하나의 공장 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시작해서 장을 거쳐 간과 콩팥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은 젊을 때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라인 곳곳이 느려지고 어떤 부분은 막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마카다미아처럼 지방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라인은 쉽게 정체됩니다. 위에서 오래 머물고 담즙 분비에 부담을 주고 소화되지 못한 지방은 장에 남아 염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 염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콩팥과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마카다미아를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체중이 늘고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며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두고 살이 쪄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콩팥이 이미 과부하 상태에 들어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젊은 몸에는 고급 간식일 수 있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음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해졌을 겁니다. 모든 견과류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에 좋다는 말보다 지금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견과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옥살산이 콩팥에 쌓여 결석과 염증을 부를 수 있고, 호박 씨는 칼륨과 인산염이 콩팥과 혈관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으며, 땅콩은 곰팡이, 독소와 나트륨으로 간과 콩팥을 동시에 지치게 만들고, 캐슈넛은 혈당을 급격히 흔들어 콩팥의 작은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키며, 마카다미아는 과도한 지방으로 소화기관과 콩팥 전체에 부담을 줍니다. 이 5가지를 들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아무 견과류도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모든 견과류를 끊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후에 몸에 맞는 견과류를 조금, 그리고 똑똑하게 고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관찰해 보면 견과류를 완전히 끊은 분들보다 잘 고르고 잘 먹은 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고 다리의 붓기가 완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음 파트에서는 줄여야 할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콩팥을 도와주고 머리를 더 또렷하게 만들며 잠을 깊게 하는 견과류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선택들입니다. 다음 파트 5에서는 60세 이후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견과류 4가지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만 제대로 선택하셔도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실 시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이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반대로 60세 이후의 몸에 비교적 부담이 적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견과류들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약이 아닙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고르고 아주 소량만 제대로 먹으면 몸을 거칠게 흔들지 않으면서 조용히 도와주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만약 60세 이후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 볼 만한 견과류입니다. 바로 브라질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성분입니다. 이 견과류가 특별한 이유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 때문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서 생기는 녹을 막아주는 방청제 같은 역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과 뇌세포는 산화 손상을 받기 쉬워지고 이 과정이 누적되면 피로가 쉽게 오고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셀레늄이 부족해지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쉽게 지치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성분이 특히 부족해지기 쉬운데 브라질너트 한 알에는 하루에 필요한 셀레늄 양이 거의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하루에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2알, 3알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한 느낌이 계속된다고 하시던 분들 중에서 식습관을 정리하면서 브라질너트를 하루 한 알로 제한했더니
몇 주 후 아침 컨디션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신 경우를 적지 않게 봤습니다. 브라질너트는 많이 먹는 견과류가 아니라 정확히 먹는 견과류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호두입니다. 호두를 보면 뇌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한 모양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호두에는 뇌세포막과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막이 딱딱해지면서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생각이 굼떠지기 쉬운데 호두는 이 과정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호두는 콩팥을 포함한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콩팥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덜 힘들게 처리할 수 있고 뇌는 산소와 영양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호두도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반쪽 기준으로 6개에서 7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봉지를 한 번에 드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호두는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후 간식으로 과자 대신 호두 몇 조각을 선택한 분들 중에서는 저녁에 다리가 덜 붓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좋은 견과류라고 해서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견과류는 언제나 소량, 정확한 선택이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브라질너트와 호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콩팥과 뇌를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하나는 혈관과 신경 전달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견과류와 잠을 깊게 만드는 견과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몬드와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특히 야간뇨와 머리 멍함을 함께 겪는 분들께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 6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 견과류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혈당과 잠입니다.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머리가 멍하며 낮 동안 쉽게 피곤해지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아몬드와 피스타치오는 단순한 간식 이야기가 아니라 60세 이후 생활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선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먼저 아몬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아몬드는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비교적 잘 맞는 견과류입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어떤 것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고 어떤 것은 비교적 천천히 반응하게 만듭니다. 아몬드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섬유질과 지방의 조합 때문입니다. 아몬드는 씹는 데 시간이 걸리고 소화되는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은 직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보다는 완만하게 반응합니다. 이 점이 60세 이후의 몸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콩팥의 작은 혈관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콩팥은 서서히 지치고 머리는 점점 맑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유난히 졸리고 멍해지는 분들, 오후만 되면 집중이 잘 안 되는 분들 중에는 혈당 변동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몬드는 이런 변동을 조금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몬드는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줌 가득이 아니라 손바닥에 살짝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특히 설탕이나 소금이 묻지 않은 생아몬드가 가장 좋습니다. 간식으로 드실 때도 공복에 단독으로 많이 드시기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로 아몬드를 이런 방식으로 바꾼 분들 중에서는 오후 졸림이 줄고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조금씩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콩팥도 덜 긴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마지막 견과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견과류는 단순히 맛이나 영양 이야기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피스타치오의 핵심은 잠입니다.
60세 이후에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처럼 깊이 자지 못하고 한밤중에 몇 번씩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이 얕아지면 밤 동안 몸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콩팥도 충분히 쉴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 결과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낮 동안 몸이 계속 처지게 됩니다. 피스타치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잠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이 쉽게 오지 않고 와도 깊지 않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수면제를 대신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잠자기 전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피스타치오를 소량 드시는 것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권장량은 15알에서 20알 정도입니다. 이 역시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하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견과류 4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 알로 콩팥과 뇌를 보호하고, 호두는 혈관과 신경 전달을 부드럽게 돕고, 아몬드는 혈당을 안정시키며, 피스타치오는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다시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은 좋은 견과류를 선택해 놓고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어서 오히려 콩팥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좋은 견과류를 먹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전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 7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는 장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수치는 분명 나빠져 있는데 정작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몸에 안 좋은 건 하나도 안 먹습니다. 과자도 끊었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견과류만 챙겨 먹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좋은 견과류를 선택해 놓고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어 콩팥을 다시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실수는 견과류를 드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침 식사를 견과류로 대신하는 습관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견과류 한 줌이랑 커피만 마셔요. 겉으로 보면 가볍고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이 습관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대에 몸은 밤새 사용한 에너지를 다시 채워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에너지와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견과류만 먹으면 혈당은 불안정해지고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오전 내내 머리가 멍하고 쉽게 피곤해지며 콩팥은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느라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견과류는 식사를 대신하는 음식이 아니라 식사를 보완하는 음식입니다. 아침에는 밥이든 죽이든 기본적인 식사를 하시고 견과류는 오전 중간 간식으로 소량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소금이나 설탕이 묻은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견과류를 고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맛이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소금이 묻은 견과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올리고 몸의 수분을 붙잡아 다리와 발을 붓게 만듭니다. 설탕이나 꿀이 입혀진 견과류는 혈당을 빠르게 올려 콩팥의 작은 혈관을 흔듭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이런 분들 대부분이 본인은 소량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선택 기준은 간단합니다. 무염, 무가당, 최대한 가공되지 않은 견과류입니다. 맛이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콩팥이 덜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많이 먹고 계속 집어 먹는 습관입니다. 견과류는 고소해서 먹다 보면 양 조절이 정말 어렵습니다. 환자분들께 얼마나 드시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한 줌 정도요. 그런데 그 한 줌이 실제로는 2배, 3배인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은 우리가 먹은 양만큼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런 습관이 매일 반복되면 콩팥은 계속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섭취량을 미리 덜어놓는 것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한 알, 호두는 반쪽 6개에서 7개, 아몬드는 10알에서 15알, 피스타치오는 15알에서 20알, 이 정도가 하루 적정량입니다. 봉지에서 바로 먹지 마시고 미리 덜어놓고 그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오래 보관한 견과류를 계속 드시는 것입니다. 견과류 속의 기름은 생각보다 쉽게 산화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오래된 견과류는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콩팥과 뇌를 동시에 지치게 만듭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다 보면 특별히 식습관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면 몇 달 전 개봉한 견과류를 계속 드시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냉장 보관을 하시고 오래 두고 드실 생각이라면 소량씩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실수는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남들 좋다는 대로 따라 먹는 것입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가 있거나 야간뇨와 다리 부종이 지속되고 있다면 모든 견과류가 지금의 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견과류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견과류는 약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콩팥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 결과에 맞춰 식습관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실수만 피해도 콩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무엇부터 바꾸시면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견과류가 콩팥을 지치게 하는지, 어떤 견과류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독이 되지 않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료실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 바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아시라고, 지금 바꾸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모든 견과류가 건강식이 아닙니다. 해바라기 씨는 옥살산으로 콩팥의 결정을 만들 수 있고, 호박 씨는 칼륨과 인산염으로 콩팥과 혈관을 과부하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며, 땅콩은 곰팡이, 독소와 나트륨으로 간과 콩팥을 동시에 지치게 하고, 캐슈넛은 혈당을 급격히 흔들어 콩팥의 작은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고, 마카다미아는 과도한 지방으로 소화기관과 콩팥 전체에 부담을 줍니다. 이 5가지는 이제 무심코 집어먹는 간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줄여야 할 음식입니다. 반대로 잘 고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견과류도 분명히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하루 한 알로 콩팥과 뇌를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호두는 혈관과 신경 전달을 부드럽게 하여 머리를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아몬드는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만들어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피스타치오는 잠을 깊게 만들어 밤 동안 몸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네 가지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견과류는 언제나 소량, 정확한 선택, 정확한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견과류는 약이 아닙니다. 몸에 좋다는 말 하나만 믿고 계속 먹을 음식도 아닙니다. 지금의 내 몸 상태에 맞는지,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지, 혈당과 수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이미 콩팥 수치가 많이 떨어진 뒤에야 식습관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라면 충분히 늦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조금 늘었을 뿐이고 아침에 머리가 조금 무거울 뿐이고 다리가 가끔 붓는 정도라면 지금부터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마지막 당부는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바라기 씨 대신 호두 몇 조각, 땅콩 대신 아몬드 몇 알,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견과류로 식사를 대신하고 계셨다면 그것만 먼저 멈추셔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이 순간이 바로 그 선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콩팥이 덜 힘들게 일할 수 있도록, 몸이 밤에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머리가 조금 더 또렷해질 수 있도록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그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콩팥과 뇌를 지키는 방법을 계속해서 차분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 형제, 지인분들께도 꼭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은 아직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